독도 19번. 독도 주변에서 배를 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한꺼번에 보이는 해역이 있을까? 그리고 독도 주변에서 배를 탄 사람의 눈에 독도와 옥기섬이 동시에 보이는 해역이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이런 걸 연구한 이유는 1947년 일본의 속의 작은 섬들, 이건 일본이 독도는 우리 거다 이걸 주장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제출한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서 독도에는 한국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름도 없으면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단지 존재하기만 하는 거죠. 존재하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캐핀 2개 하고 조약 1차부터 5차까지 8차 6개 하고 이렇게 6개 하고 이렇게 많은 문서, 그러니까 8개의 문서, 국제 문서에서 모두 독도가 한국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요거는 다 엑셀에서 만드는 것이고, 요 그림은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그대로 그려 넣은 것이고, 이거는 프린트아웃 해서 손으로 이 콤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여기서 나온 계산치를 여기에 도면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지구를 반면으로 쪼갠 것이고, 가령 요만큼의 배가 한 대 있고, 요것이 울릉도의 꼭대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거는 수면입니다. 수면. 여기서 보면 요 지점이 수평선이 되고, 이 배에서 보면 요 지점이 수평선이 되죠. 그러면 어떤 조그만 배에서 울릉도를 볼 수 있는 거리는 여기서 수평선까지와 여기서 수평선까지 보태면 되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우선 요거는 지구의 표면에서 지구의 중심까지 그리고, 요거는 예를 들면 울릉도 꼭대기에서 지구 중심까지 그립니다. 그리고 수면에서 울릉도 꼭대기까지를 A라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 A가 각 물체의 해발고도. 그럼 이 A는 모든 사물의 키입니다. 요거의 키일 수도 있고, 요거 키, 요의 키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미터. 이거는 definition입니다. 지구 미터법을 만드는 사람이 처음부터 적도와 북극까지의 거리를 재서 그것을 만으로 나누어서 1km를 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definition입니다. 지구 전체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 4천만 미터.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을 계산하는 것은 간단하죠. 지구의 둘레 나누기 3.14159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6,370km 정도 되는데, 이것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배우기를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는 6,370km라고 그래 배웠으니까 요 수치가 맞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D 거리는 이 지구 중심까지 거리하고 요 A하고 이렇게 보탠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이 되고 여기 직각이 되어서 요 각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 각을 라디안 하는 거 라디안으로 수치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삼각형 그림 속의 지구 중심과의 코사인 값, 이 코사인 값이라는 거는 CSD로 나눈 겁니다.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요 각의 코사인 값이 나옵니다. 이 코사인 값을 이렇게 계산해내고, 그 다음에 그 코사인을 거꾸로 코사인으로 또 각을 재내는 거죠. 이 각을 알면 코사인 값을 알아낼 수 있고, 이 코사인 값을 알면 거꾸로 각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 공식이 엑셀에서 A 이 코사인 A C O S 이래가지고 가로 안에 여기 있는 숫자, 여기 2라는 숫자는 이 울릉도 계산할 때는 요거
울릉도 배 계산할 때는 요거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각각 요런 한 숫자가 나옵니다. 요것이 레디언으로 표시한 각입니다. 1레디언은 뭐 57도 좀 넘고 이렇게 되죠. 1레디언은 360 나누기 3.1415 나누기 2 이래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물체에서 거기서 본 수평선까지 거리, 그 물체에서 가는 건 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요 지점, 빨간 딱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수면을 따라서 해수면을 따라서 쭉 갔을 때 그 수평선 되는 까지 거리, 이 거리는 이 레디안 값에서 이 지구까지의 반지름 이걸 곱하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일종의 데피니션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레디안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울릉도 배를 탄 사람의 눈, 그러니까 조그만 배를 타고 가다 섰을 때 그 사람 눈높이가 2m라고 잡아봤습니다. 아주 작은 배. 2m를 잡았을 때 이 사람의 수평선까지 거리는 요거고, 울릉도 꼭대기에서 수평선까지 거리는 이거고, 이거 보태면 울릉도 배를 탄 사람의 눈으로 울릉도를 볼 수 있는 거리가 전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울릉도가 요마침 멀리 있을 때까지는 보인다. 이 그림에서 표시하면 요 시점이 울릉도 지점인데, 요 울릉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116km까지는 11만 7천 km까지는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여기 울릉도로 볼 수 있는 이 바운더리입니다. 울릉도 배가 울릉도로 볼 수 있는. 그 계산은 모눈 중에 11.7칸의 원을 그린다. 반지름 11.7칸이라는 것은 이것을 환산한 것입니다. 요것이 11.7 하면 한 개가 10km가 되는 거죠. 요 모눈 한 개, 여기가 10km, 이 넓이가 100제곱킬로미터 됩니다.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가지고 온 거고, 요것은 그 다음에 9.2칸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지고 온 건데, 요거는 이제 요 울릉도를 그리는 점하고 독도를 그리는 점이 요 있어요. 요 점을 찍었습니다.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9.2칸이라는 것은 92km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5.1 이런 거는 뭐냐면 독도의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거 보태가 이렇게 되고, 요거 보태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 보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울릉도하고 독도하고 사이가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까지는 배를 탄 사람의 눈에 그 두 섬이 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최장선 길이, 울릉도와 독도에 동시에 보이는 최장선 길이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 최장선이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구역인데, 여기 보이는 구역인데 최장선 여기가 제일 길죠. 그래서 이 최장선이라는 말을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긴데,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관계를 봐서는 요렇게 최장선을 요렇게 보면 됩니다. 최장선 이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독도 요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 여기에 최장선 이게 7.6 최장선 그렇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 7.6 정도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까지.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칸수를 세어보면 한 50칸이 나옵니다. 50칸. 그래서 울릉도하고 독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해역은 약 5,000평방킬로미터로 됩니다. 그 울릉도 배가 키가 2m 있을 때, 배가 아니고 배 위에 선 사람의 눈높이가 2m 있을 때, 오키섬은 일본은 뭐 항해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0세기 초기에를 생각할 때 사람의 고기배를 탄 사람의 눈높이를 8m로 잡았다면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겁니다. 최대한으로 잡아봤습니다.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눈높이가 8m가 되는 것도 8m면 집이면 3층이나 되죠. 그런 높이에서 봐도 독도와 오키섬이 동시에 보이는 섬이 없습니다. 동시에 보이는 해역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 어떤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심리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생각했는가. 그 심리적인 근거를 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송아지주의. 이런 원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 현상을, 심리적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고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어떤 들판에 송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송아지 눈에 보이는 소가 한 마리뿐이라면 어떤 반정이 없는 한, 어떤 그 소위 뭐 소유권 문서라든지 이런 게 없는 한, 유전자 검증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한, 그것이 어미소라고 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심리,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가지 못했냐 하면은 1949년 11월에 반정이 나타났거든요. 그것이 바로 독도 편입 문서입니다. 그러면 저는 독도 1부터 시작해서 줄곧 이 독도 편입 문서가 허황된 것이다. 이거는 유효하지 않다. 죽은 문서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러면 그 노력이 성공했다고 친다면 이제 독도 편입 문서는 아예 없는 겁니다. 없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5차 초안으로 돌아갑니다. 5차 초안에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5차 초안이 1949년 11월 초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독도 편입 문서가 등장한 것은 11월 중순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도 편입 문서가 없으면 돌아갈 곳은 제5차 초안이 되는 것입니다.